안녕하세요.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 알기. 사진을 보니까 갯벌입니다. 갯벌. 갯벌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나 갯벌에 가본 경험을 말해봅시다.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경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그래야 그 내용을 이해를 잘할 수 있다. 아마도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갯벌에 가본 경험이 없는 어린이들은 오히려 이해를 하기가 힘들겠죠. 자, 여러분 사진 보세요. 사진. 갯벌입니다. 상당히 아주 가는 그런 알갱이들로 되어 있죠. 갯벌은 좀 약간 질퍽질퍽한 그런 갯벌도 있고 또 조금 모래알처럼 좀 단단하게 되어 있는 갯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자세히 보세요. 골이 있죠, 골. 그죠? 물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이 흐르는 골이 있잖아요. 이 물길은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바다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다 바깥, 강이나 하천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바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민물이라고 하는데 바깥에서 바다 바깥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오면 이렇게 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딱 눈에 보일 때는 저기가 골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밀물이 되어서 물이 이렇게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갯벌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 그래서 갯벌 체험하다가 우리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곳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이 파인 그런 골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죠?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보고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만지면 아주 질퍽질퍽한데 얼굴에 칠하면 네. 우리가 머드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진흙처럼 생겼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제 글을 읽어볼 겁니다.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 갯벌에 가본 적이 있나요? 갯벌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썰물 때에 육지로 드러나는 바닷가의 평평한 곳을 갯벌이라고 불러요.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오는 밀물 때 갯벌은 바닷물로 덮여 있어 보이지 않지만 자연과 사람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요. 첫째, 갯벌은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갯벌에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면서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개, 조개, 갯지렁이, 불가사리, 물고기 같은 여러가지 생명체가 삽니다. 또한 갯벌은 철새들이 휴식하거나 번식하려고 이동하는 중간에 머물며 살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둘째, 어민들은 갯벌에서 수산물을 키우고 거두어 돈을 법니다. 어민들은 갯벌에서 조개나 물고기, 낙지 따위를 잡아 팝니다. 또 갯벌은 생물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므로 어민들이 바다 생물들을 직접 키우기도 합니다. 이것을 양식이라고 하는데 양식은 농민들이 밭이나 논에서 농작물을 키워 파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어떤 우리에게 이점을 주느냐 했더니 다양한 생명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 조개, 갯지렁이, 불가사리, 물고기. 네. 그 다음에 철새도 사는 거죠. 휴식하기도 하고 번식,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거죠.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 새니까 소중한 거죠. 그 다음에 어민들이 수산물을 키우고 거둔다고 했죠. 돈을 버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마 알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종폐라고 해서 여러분 조개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종폐 아주 작은 조개들을 뿌리는 겁니다. 직접 길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들여가지고 아주 어린 그런 조개들을 뿌리는 거거든요. 종폐를 뿌리면 그곳에서 조개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함부로 조개를 키우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비유를 했냐면, 어, 밭이나 논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갯벌이. 왜냐하면 그곳에서 기르니까. 그죠? 네. 조개를 기르니까.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모습인데, 여러분 또 이런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갯벌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죠. 세계문화유산이죠.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었습니다. 자연유산인 거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 사람들이 이 유산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2021년도에 등재가 되었는데 주로 서해안 쪽에 많이 있죠. 여러분 서해안, 서천 지역, 고창 지역, 그 다음에 물론 서해안인데 바닷가를 이렇게 접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갯벌이 주로 이제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있는 거니까. 뭐 신안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신안. 그 다음에 보성, 순천. 순천은 여러분 알고 있죠? 어디 또 국가 정원도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큰 정원을 가지고 있고 순천만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갯벌 지역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죠. 마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처럼 물론 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또 유형문화재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학교 가까이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가까이 있는 곳에 또 종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갯벌도 지정이 된 거죠.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캔 조개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조개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그죠? 조개구이로 먹기도 하고. 여러분 된장국 먹을 때 보면 바지락, 아마 여러분 알 것 같은데요. 바지락 있죠? 먹을 수 있습니다. 와. 네. 셋째, 갯벌은 육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분해해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갯벌은 겉으로는 그냥 진흙탕처럼 보이지만 작은 생물이 갯벌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오염물질 분해가 잘 이루어지게 합니다. 갯벌에서 흔히 사는 갯지렁이도 오염물질 분해를 돕습니다. 네, 새로운 또 내용이죠. 아하, 갯벌이 분해 작용을 하는 거구나.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거구나. 마치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지렁이 있죠, 지렁이. 지렁이도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죠? 네. 이런 부분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갯벌은 소중하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죠. 모든 쓰레기는 갯벌에 있는 갯지렁이가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섬에 들어가는 바닷속으로 그런 오염 물질들을 분해하는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죠. 갈대가 있습니다. 갈대 여러분. 갈대. 농개 있죠. 농개. 그 다음에 망두어인데 망두어. 말뚝 망두어라고 합니다. 네, 생긴 게 자세히 보면 발처럼 생겼어요. 그죠? 지느러미가 지금 발달한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생각보다 빠르게 달리더라고요. 스님 보니까. 넷째, 갯벌은 기후를 조절하고 홍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갯벌 흙은 물을 많이 흡수해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갯벌은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을 저장해 갑작스러운 홍수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주변 온도와 습도에 따라 물을 흡수하고 내보내는 역할을 알맞게 수행해 기후를 알맞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기능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갑자기 여러분 비가 내리면 그 비를 저장할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또 알고 있죠? 산에 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비가 왔을 때 나무를 많이 심게 되면 그 나무의 그 뿌리들이 빗물을 저장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많은 그런 산이 있는 경우에는 비가 많이 내려도 홍수가 덜 난다는 거죠. 산사태도 막을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갯벌이 아주 넓은 이 갯벌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빗물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주변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물을 흡수하고 내보내기 때문에 기후를 알맞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갯벌은 넓이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넓이가 아주 넓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넓은 곳에 갯벌이 있기 때문에 이 갯벌이 우리나라의 주변의 온도를 또는 습도를 알맞게 만들어준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갯벌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덥고 춥고 평소보다 더 더워지고 평소보다 더 추워지고 조절을 잘 못하는 거죠. 네, 이런 거를 여러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 글인데요. 갯벌의 환경은 특별하고 다양합니다. 갯벌과 그 속에 사는 여러 생물은 자연과 사람을 위해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갯벌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소중한 갯벌을 잘 보존해야겠습니다. 네. 글쓴이의 생각과 의견이 담겨있는 문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 글을 읽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생님은 답은 말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는 말할 수 있겠지만 질문을 했네요. 물음, 갯벌은 어떤 곳인가요? 그리고 답을 썼습니다. 갯벌에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답을 쓰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답을 쓴다. 이건 정말 좋은 공부 방법인데요. 여러분 질문을 잘하는 학생들이 답도 잘하겠지만 질문을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도 잘한다는 사실. 물론 뭐라 그럴까요? 엉뚱한 질문, 그리고 또 답을 찾기 힘든 질문, 그런 질문만 계속 하는 것은 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은 좋지만 공부하는 내용과 관계 있는 질문을 하면서 창의적인 질문을 해야 되겠죠. 보니까 친구들하고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갯벌에 대한 자료를 보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금방 검색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이런 다음에 문단의 중심 문장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1학기 때 배운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아주 중요한 공부, 중심 생각과 중심 문장 파악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글에는 문단이 여러분 보세요. 6개의 문단이 있는데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이 뭘까? 찾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이것은 여러분이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글에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중심 문장은 그대로 있는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면 또 좀 고쳐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중심 문장을 그대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오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쓰는 거예요. 자, 밑에 또 연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중심 문장만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한 문단의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에요. 그렇죠. 문단의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이다. 대표하는 문장이다. 이거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고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 제목은 여러분 뭡니까? 책 박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글쓴이는 글 전체 내용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정하기 때문에 제목을 보면 무엇을 쓴 글인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왜 미리 알 수 있다고 했겠습니까? 제목이 먼저 나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3번은 파란색으로 쓰인 문단 6을 보고 그랬는데요.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글쓴이의 생각이 뭘까?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사실은 주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내용은 결국은 중심 생각으로 이어지겠죠. 중심 생각이 되는 거죠. 글쓴이의 생각. 글쓴이가 말하려고 한 게 뭘까?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요. 주제가 뭐야? 중심 생각이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이게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중심 생각이에요.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척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갯벌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에 중심 생각을 한 문장으로 써보자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교실에서 이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중심 생각이란 글쓴이가 글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중심 생각이란 글쓴이가 글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생각이다.
그럼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도 중심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중심 생각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되니까 그걸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읽기와 쓰기는 뭐라고 했죠? 동전의 양면이다. 내가 글을 읽을 때는 글을 쓴 사람의 중심 생각을 찾아야 되지만 내가 글을 쓸 때는 내 글을 읽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게 써야 된다. 그래서 읽기와 쓰기에서 모두 중요한 것이 바로 중심 생각입니다. 다른 말로 주제라고도 해요. 마지막 6입니다.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문단에 무엇을 찾아보고 중심 생각을 간추린다. 글에 무엇을 보고 무엇에 대해 쓴 글인지 생각한다. 글에 있는 무엇이나 무엇을 보고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중심 생각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실에서 그렇죠.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집에서 또 보고 교실에서 또 질문하고 공부하고 네, 거꾸로 학습입니다. 여러분 안녕.